카드게임이라면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까지 필연적으로 새로운 카드를 계속 제작해야 하죠.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카드와 생각지도 못한 시너지를 일으켜 밸런스를 무너뜨린다거나 게임 환경이 변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카드 자체가 워낙 강력. 그렇기 때문에 코나미는 이런 카드들을 대개 단 한 장도 투입하지 못하게 하여 게임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상술이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복잡한 이야기 오늘 넘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유희왕의 유구한 금지 카드 역사에서 최초로 금지 카드로 지정된 카드 10장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스할 경우 효과를 발동하는 포드 시리즈 중 최강의 카드 2장, 사이버포드와 하이버포드는 사이좋게 나란히 금지 카드로 지정됐습니다. 사이버포드는 리버스했을 경우 필드의 몬스터를 전부 파괴시키고 덱에서 카드 5장을 넘겨 레벨 4 이하의 몬스터를 공격 표시 또는 뒷면 수입 표시로 소환하고 나머지 카드를 패에 넣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환경에서는 파괴 효과도 보편적이지 않았는데 몬스터를 전부 갈아버리는 이 카드의 강력함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하이버포드는 리버스했을 경우 패와 필드, 묘지를 모두 덱에 넣고 섞어 5장을 드로우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카드를 건드리면 제외전과 라이프를 제외하고는 다시 재경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사이버포드와 마찬가지로 이 카드의 효과가 발동하게 되면 다시 또 반반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사이버포드보다 흉악한 건 이 카드마저 다시 덱에 돌아가 버리니까 유리한 판국을 잡고 나서도 또 이 카드를 건드려서 재경기를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리리는 데미지 계산 시에 라이프 2000을 지불하고 공격력을 3000 올려주는 카드입니다. 지금 이 카드를 본다면 전투 때 타점 조금 올려주는 이 카드가 금지까지 갔을까 싶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무서운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이 카드가 무서웠던 이유는 첫 번째로 하급이기 때문에 재물 없이 간단하게 소환하여 상급 라인들을 제거할 수 있었고, 두 번째로 이 카드가 공격을 받을 때도 공격력 상승 효과를 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타점 3400 이상의 몬스터가 없다면 단순히 전투만으로 이 카드를 치울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리리는 하급 몬스터 치고는 굉장한 교환비를 보여줬었는데요. 결국에 이 카드를 치우기 위해서는 전투로 상급 몬스터의 장착 카드를 달아줘야 했었고, 아니면 이 카드 한 장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강력한 제거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가로 공격력과 수비력이 절묘하게 책정돼 있어서 크리터와 검순마로 서치마저 가능했다는 점도 이 카드가 무서웠던 이유 중 하나겠네요. 땅속성이라는 게 마지막 양심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카드가 왜 무서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얘를 쓰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시크릿 레어라서 이걸 학교에서 본 적이 있어야지. 마부요원이 그렇게 무섭다는데 그 썰을 참고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유희왕 좀 하던 놈이면 다 아실 그 카드 야타 까마귀입니다. 특수 소환도 못하는 데다 공격력도 낮지만 단 한 번이라도 이 카드에게 쪼이면 자신의 드로우 페이지에 스킵됩니다. 유희왕은 다른 카드 게임에 비해서 카드 한 장이 갖는 가치가 높은데 그 소중한 역전의 카드 한 장을 드로우하지 못하게 막는 이 카드는 정말로 강력했습니다. 물론 현재 풀린다고 할지라도 현재 카드가 많아져서 이 까마귀가 데미지를 주기가 힘들어졌고, 데미지를 줘서 드로우 페이지가 스킵되더라도 묘지나 제외존에서 발동하는 카드도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강력함은 보여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환경에서는 코스트 없는 패터리 카드들이 현역이었고 필드 밖에서 발동하는 효과들이 다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카드에게 한 번 쪼이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종원이 등장하면서 야타 까마귀는 폭주하고 맙니다. 종원, 까마귀 콤보는 정말 너무 유명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라이프를 1000만 지불하면 내가 상대 패를 한 장, 상대가 자신의 패를 한 장 골라 총 2장의 패를 태워버리는 패터리 카드 중 최강의 카드, 짓궂은 쌍둥이 악마입니다. 코나미가 제일 싫어하는 효과가 패터리, 핸드데스인데 이 카드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라이프를 지불하고 상대 패를 2장이나 터뜨렸으니 금지를 안 간 게 이상할 정도였죠. 근데 제가 초딩 때 이 카드가 왜 강력한지 몰랐어요. 리얼로. 필드에 보이는 카드를 파괴하는 제거류 카드가 강력하지,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패를 거기다가 무작위로 털어버린다는 게 뭐가 센지 잘 몰랐거든요. 결국 성능은 구린데 반짝반짝 빛나기만 하니까 이 카드를 얼티메이드 레어를 만들어줬답니다. 여러분들 얼티메이드 레어 아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따갈못 초딩쉐기 자라가지고 약 파는 영상을 현재 시청 중입니다. 이봐 친구, 그거 알아? 고통의 선택에는 어리석은 매장 4장과 서치카드 1장의 성능이 들어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덱에서 카드 5장을 보여주고 상대가 1장을 고른 카드를 서치하고 나머지를 묘지로 보내는 카드, 고통의 선택입니다. 이 카드가 나올 때 코나미는 이 카드의 효과가 그렇게 강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레어도를 노물로 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금세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되는데요. 당시에도 이미 3대 소생 카드나 성스러운 마술사, 암흑의 가면과 같이 묘지 자원을 활용하는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덤핑과 서치를 겸비한 이 카드는 아는 사람 하나는 강력한 카드였죠. 결정적으로 이 카드 한 장만으로 개벽과 종원의 소환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광암덱과 묘지로 보내진 마법을 퍼올릴 수 있었던 혼흑덱과의 시너지가 굉장히 좋아서 결국 금지에 이르게 됩니다. 컨트롤 탈취계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컨트롤 탈취야 카드게임을 넘어서 어떤 게임에서라도 아주 강력하게 나오는 효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옆동네 하스스톤 같은 경우에도 만화를 10이나 써서 발동할 수 있는 거를 마음의 변화는 코스트 없이 그저 내기만 하면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카드는 내가 재물로 바꿔먹던지 상대 명치를 달리던지 아니면 상대 명치를 달리고 메인 페이지 2에 재물로 바꿔먹던지 하는 무궁무진한 활용성과 파워를 보여줬죠. 이 단 한 장의 카드로요.
심지어 앞면 표시, 뒷면 표시 가리지 않기 때문에 상대 뒷면 표시 몬스터를 가져와 안전하게 제거하거나 리버스 몬스터였다면 리버스 효과를 써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상대에게서 빼앗아온 뒷면 몬스터가 성스러운 마술사였다? 야 그럼 마변 2장 쓰는 거야. 몬스터 전체 제거 카드 번개와 마함 전체 제거 카드 하피의 깃털입니다. 둘 다 현 환경에서는 제한으로 풀려났지만 제거 카드가 다양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정말 살벌한 카드였습니다. 이 카드들 한 장만으로 게임이 터지곤 했었거든요. 번개로 상대 에이스 카드를 모두 녹여버리거나 하피의 깃털로 상대 혈압 오르는 지속 마음을 싹 털어버렸을 때 그 쾌감, 그건 또 옛날 그 맛이 있었어. 그러나 환경이 점차 변하고 듀얼 스피드가 가속화되어 하피가 먼저 제한으로, 번개가 뒤따라 제한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제한으로 내려온 번개와 하피는 위치가 조금 변했는데요. 하피는 현재도 메인 덱에 투입되고 있으나 번개는 사이드에도 투입하기 좀 애매한 카드가 되어버렸죠. 번개가 투입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혹자는 요새 환경에 개나 소나 파괴내성을 두르고 있잖아 라고 하시겠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파괴내성 붙은 에이스가 뭐 얼마나 있다고. 끼케야 미도라시랑 카메 정도? 야트라고 빠져. 하피는 투입되고 번개는 투입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 과거와 다른 필드 복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몬스터가 파괴될 경우에는 다양한 유언 효과나 파괴됐을 때 발동하는 효과에 의해 손해가 크지 않으나 마법 함정은 파괴됐을 때 발동하는 효과가 크게 없어서 한번 터지면은 복구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자, 대망의 마지막 금지 카드 왕궁의 칙명입니다. 왕궁의 칙명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금지 카드 막는 금지 카드. 바로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마법은 한 장 한 장의 파워가 정말 셌습니다. 이게 마법이라고 설명해야 납득이 갈만한 카드들이었는데 당장 저 위의 금지 카드들도 그렇습니다. 코스트 없이 컨트롤을 뺏어오는 마음의 변화부터 상대 패를 2장이나 털어버리는 지상, 역전각을 만들어주는 번개와 하피, 이런 사기 카드를 막아버리는 칙명 또한 당연히 사기 카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칙명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에라타 전 칙명은 라이프를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파괴시킬 수가 있었는데 상대가 사기 카드를 쓸 때는 칙명으로 막아버리고 내가 사기 카드를 쓰고 싶을 때는 칙명 그냥 터트리고 내가 쓰면 됐거든요. 심지어 에라타를 먹고 한 차례 하향을 당했음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무서운 카드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현 환경에서 봤을 때 야 이게 금지였다고 싶은 카드들도 있고 지금 봐도 야 이건 무조건 금지감인데? 싶은 카드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딱지를 10몇 년간 치면서 정말 다양한 금지 카드를 맞아봤는데요. 물론 요새 금지 카드들이 더 아프긴 하지만 저 최초의 금지 카드 10장이 더 아프게 느껴졌던 건 왜일까요? 아무튼 오늘 최초의 금지 카드 10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록적인 한판에요. 다들 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치스!